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입니다. 리플이에요. 자, 리플이 계속적으로 이제 올려줘야 되고요. 여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라인을 올라서 주고 종가 마무리가 된다면 리플은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링크도 두 개 있지요. 하나는 모바일이고 하나는 PC입니다. 여러분들에 맞게 여러분들이 핸드폰이시라면 모바일 또 컴퓨터시라면 PC를 눌러주시면 바로 제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은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를 받고 움직이셔야 된다. 라는 거 꼭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정보 외에도 제가 하나 드리는 게 있죠.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자라는 취지 하에 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거 받아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냥 하나씩 다 읽어보시면 돼요. 시간 되실 때마다 읽어보시면서 혹시라도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읽다 보고 또 추세선 뭐 이런 등등이 많거든요.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코인 용어를 하면서 뉴스 같은 거에서 막 접하진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보시고 읽어보시면서 어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서 또 다 체크해 드리고 또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차트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차트가 눈에 들어오고 또 이렇게 지지와 저항 라인도 체크 한 번씩 같이 해 보시면서 하시다 보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스킬이 늘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리플 이제 볼게요. 좀 계속적으로 밑에 있다가 이제는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가는 얼마 찍었습니까? 3,464원 찍었고요. 저가는 3,318원, 그리고 지금은 3,415원입니다. 0.44지만 그래도 신호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메이저 중에 가장 빨리 지금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리플을 볼 수가 있고 이 거래대금 또한 역시도 좀 좋죠. 상당히 좋게 계속적으로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겠냐? 바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이제 리플이 곧 움직이겠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그동안 눌려도 왔던 미국의 샷다운 문제 이것도 곧 해결됐고요. 이제는 이 샷다운도 샷다운이고 이제는 다 넘어갑니다. 어쩔 수 넘어가는 거고 이 또 정치적인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우리나라 정치적인 이슈도 이 계엄령도 있었고 이런 것도 곧 넘어가고 다 넘어가리라 보고 이제는 곧 좋은 날만 오리라 보고요. 또 여기에 또 눌렸던 이유가 또 하나가 또 있었죠. 바로 미국 FOMC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FOMC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시장이 다소 움츠러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 또한 또 지나갑니다. 이것은 뭐 파월 의장의 개인 의견이었고 파월 의장이 이제 뭐 비트코인을 코인들을 비축자산으로 안 가져가겠다라고 한 건데 이것은 대통령이 얘기 이제 하면 될 수밖에 없죠. 대통령은 누가 되죠? 트럼프죠. 트럼프가 이제 곧 자리에 앉게 되고 그러면 이것도 바뀌게 될 건데 또 파월 양도 금리 인하는 내년에는 두 번을 시사했는데 이 두 번으로 시사한 거는 12월 전에 경제 지표로 말을 한 건데 지금 어 며칠 전에 나왔던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게 나왔죠.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이게 그럼 두 번에서 다시 한 번 더 변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리 인하도 내년에 한 번 더 세 번, 네 번 다시 한 번 더 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또 트럼프가 또 한마디 했죠. "이 금리 결정도 대통령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움직임 자체는 좋고 이제 시장은 악재는 다 쏟아져 나왔으니까 이제는 좋은 일만 되리라 보고요. 이제는 올라가 줘야죠. 올라가 줘야 되고 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크리스마스도 오고 또 연말도 오고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와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좀 볼게요. 뉴스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리플 XRP 노출을 위해서 또 다른 주목할 차고 또 계산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리플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게 움직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리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취임식에 5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뭐 보통은 100만 달러 정도를 기부를 하는데 5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이 친암호화폐 이 행정부에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게 리플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화답이 오겠죠.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받습니다. 어떤 걸 받겠냐? 바로 규제에 대한 완화를 받겠죠.
이런 규제에 대한 완화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현재 리플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 상당히 큰 주말 내내 큰 이슈였어요. 자, 도널드 트럼프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죠. 이 트럼프가 XRP에 대해 이런 기여에 수락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주목할 만하고요. 이것은 주류 정치인들 사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규제 정책에 잠재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트럼프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암호화폐 기부를 받기 전에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을 했죠. 계속적으로. 그리고 또 최근에 퇴임하는 미국 증권거래 위원 바로 SEC 의장 게리 겐슬러의 후임으로 암호화폐 옹호론자인 바로 폴 애킨스를 지명한 것도 이러한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폴 애킨스가 지명이 됐고 이 사람이 이제 1월 20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취임을 하면서 똑같이 트럼프와 같이 갑니다. 트럼프가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 규제를 완화하겠고 그리고 그동안 묶어놨던 이 소송으로 묶여있던 이 부분을 소송을 다 재점검하고 그리고 취소할 것은 다 취소하겠다. 사기성이 없는 모든 것은 취소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기대감이 상당히 심어져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리플은 1월 15일 날 이제 이 SEC가 제출하게 되죠. 상소 이 통지서를 제출을 하는데 이 통지서를 제출하는데 제출을 해도 상관이 없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할 수도 있고 아직은 우리가 모르죠. 하지만 제출하더라도 그렇게 우리한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판단이고 왜냐면 어 1월 20일 날 새로운 위원장이 오게 된다면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면서 취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무리하게 움직일 SEC일까라는 저 나름대로 또 개인적인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뭐 혹시라도 한다 하더라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고 또 법원에서도 기각될 확률이 크죠. 지금 전 SEC 변호사도 이것은 기각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다라는 거. 이제는 뭐 이 소송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많이 없죠. 많이 없는 부분에서 이제는 리플의 좋은 날만 곧 다가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밑에 내용 또 볼게요. 자, 이 임명이 폴레키스 임명이 겐슬러 재임 시절 디지털 자산의 역사적인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SEC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퇴임한 SEC 의장은 많은 사람들과 이 과도한 규제, 업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의 부족이죠. 이런 부족한 인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로부터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게 바로 이 게리 겐슬러와 이 SEC였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시선이 바뀌게 되어 있죠. 폴레키스가 오면서 업계의 리더들은 애킨스의 임명을 보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발전을 보고 있고요. 또 SEC의 이러한 리더십 교체가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과 같이 일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또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게 이 1월 20일부터는 확실하게 모습을 보일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1월 20일 이후로는 상당한 급변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 트럼프 당선자가 또 뭐라고 합니까? 미국을 위해 전략적인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하면서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계획이라는 소문도 있죠. 지금 이런 지금 백악관에도 하나 만들었죠. 크립토 차르를 만들고 거기에도 또 친암호화폐 인사를 뒀습니다. 이것은 AI와 또 암호화폐를 같이 동시에 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뭐 소문도 있었죠. 브래드 가링하우스 이 리플 CEO가 여기로 간다라는 소문도 있었던 만큼 이것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은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이 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이 이게 지금 우리 생각해 보면 주식이 있죠, 주식. 주식의 초창기 때 모습과 똑같아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트럼프 임기가 4년이죠. 4년 동안 자리를 단단하게 다져놓게 된다면 코인도 역시 이제는 완벽한 제도권 자금으로 편입이 되면서 움직임 또한 이제는 좋은 흐름이 계속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 시점이고 이 시점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된다면 앞으로는 이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놓고 움직이는 거와 지금 자리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하고 이때의 하고는 차원이 틀린 단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좀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게 기다리고 있죠? 바로 ETF입니다. ETF.
이 법적인 명확성은 1월 20일 전후로 해서는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는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이 ETF죠. ETF. ETF가 나오면 완벽한 게임 체인저가 돼요. 리플은 당연히 움직임이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현 시점 이렇게 눌림도 같이 우리가 보면 좋아요. 이 ETF의 영향이 있고 ETF가 승인 시점이 이제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시계가 빨리 돌아갈 것이고요. 이런 ETF가 시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이제 ETF 승인 시점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완벽한 리플의 저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저점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 놓으시라.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담고 가시면 이 ETF 승인 시점 이 저점보다는 더 훨씬 더 밑에서 잡고 가신 거죠. 단가가. 왜냐면 이 ETF 승인이 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하는 건데 이 고래들이 이 저점을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흔들 겁니다. 흔들면서 움직일 거고 우리는 밑에서 잡고 간다면 걱정이 없죠. 하지만 이때 잡고 간다면 이제는 뭐 많은 변동성을 느끼면서도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완벽한 승인 그리고 출시까지 된다면 이제는 그때부터 끌어올려요. 그때부터 끌어올리면서 이제는 폭발력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고 ETF가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또 ETF는 또 뭐예요? 펀드잖아요. 펀드인데 이 펀드는 누가 운영합니까? 기업과 기관이 운영해요. 개인들이 운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올라도 팔고 내려도 팔고 횡보해도 팔지요. 그래서 개인들은 절대 운영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은 기업과 기관이 들어오는데 지금 기관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게 지금 리플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위해서도 높아져 있는 현 단계에서 이 ETF의 출시가 승인이 이제는 기관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지금 트럼프가 국가 전략적 코인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리플과 헤다라 코인을.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미리 공략을 하고 잡고 간다면 당연히 수익은 상당한 수익은 당연히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현 시점이죠. 이렇게 좋은 리플인데 왜 안 올라가느냐 하시는 분도 계세요. 고래들은요. 이 리플 안에 있는 고래들이 많죠. 이 고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올라가는 것도 끄집어내려요. 끄집어내서 매집하고 끌어올립니다. 이걸 다 알고 있죠. 고래들은 지금 들어왔죠. 이 3,400원대에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이 3,400원 찍었을 때 엄청나게 들어왔고 또 눌렸을 때 또 들어왔고 2,0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고래들도 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일 것을 알고 이제 곧 터져도 터질 리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고래들이.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뭐 했습니까? 눌리니까, 횡보하니까 매도했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매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매도 시점이 아니죠. 제가 만약에 매도 시점이 왔다면 매도하라 하죠. 저는 매도하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매도할 때 되면 그냥 매도하시라고 합니다. 매도하고 다 털고 가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리플은 매도 시점이 아니죠. 오히려 매수 시점이죠. 매수. 눌릴 때마다 담고 가야 돼요. 지금 ETF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ETF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온다? IPO가 있죠. IPO. IPO까지 있는 부분. 여기에도 리플의 전략이 상당하죠. 트럼프와 같이 가려는 이런 전략을 짜고 있고 트럼프의 이 취임에 앞서서 기부를 하는 겁니다. 기부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기브앤테이크예요. 주면 받는 거죠. 뭘 받겠습니까? 바로 규제에 대한 완화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리플은 더욱더 이 미국 내에서 확장성은 상당할 거다. 미국 내에서 사업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리플의 모습이다. 리플은 이렇게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리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 밑에 또 볼게요. 이 중요한 수준이 이 XRP가 2.7달러가로 갈지 아니면 다시 2달러 아래로 내려갈지를 결정할 것이다. 나왔어요.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 와 있고요. 보면 리플이 이 크로스보더 토큰이 최근 시장의 전반적인 붕괴를 상당히 심하게 받아들여서 가격이 며칠 만에 2.7달러 이상에서 2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던 부분이죠. 지금 다시 끌어올렸지만 그리고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일부 기반을 회복했지만 이제 강세장을 재개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하락할지 결정할 중요한 수준에 와 있는 게 지금의 오늘의 모습이에요. 이것만 잘 돌파된다면 비트코인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여주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면서 끌어올려주면서 비트코인이 가야 돼요. 무조건.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가야 알트가 갑니다. 알트가 가요. 이것은 뭐 이제 비트코인 도면수가 나오고 나면 알트장으로 옮겨간다라고 있는데 일단은 비트가 움직여야 1세대 코인이죠. 1세대 코인들. 1세대 코인들이 움직여줘야 리플이 4,000원을 돌파해요. 이것은 알고 가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가야 리플이 4,000원 돌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3달러도 돌파할 수가 있는 게 리플만의 힘으로는 현재는 못 가요. 이것은 비트와 1세대 코인들, 이더리움 뭐 이 등등이 있죠. 얘네들이 힘을 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올라가 줘야지
리플이 힘을 받고 4,000원을 돌파 그리고 3달러를 돌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벽이 상당히 크죠. 4,000원의 벽이. 뚫긴 한번 뚫었죠. 12월 3일 날. 12월 3일 날 4,000원을 뚫었지만 뚫자마자 내려왔죠.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재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된다. 비트가 움직여주고 이더리움이 움직여주고 그리고 리플이 다시 동반 상승할 수가 있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뉴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가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회복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끌어올려줘야 이제는 알트장, 본격적인 알트장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 뉴스가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보면 리플의 이 월요일 날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공식적으로 거래를 출시할 것을 발표하고 나서 비즈니스 주간 시작은 XRP에 대한 상당히 낙관적이었죠. 낙관적이었고 또 출시일이 다가왔을 때 2.4에서 2.7달러까지 이상 급등하는 엄청난 상승력을 보였지만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랬습니까? 내려왔죠. 내려왔고 시장 전체가 내려왔어요. 시장 전체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셧다운 그리고 금리에 관한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 이런 모든 것이 다 더해지면서 내려온 게 우리 시장 전반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리플만의 문제였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근데 시장 전체가 그냥 내려왔던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는 시장이 회복하려고 하는 시점이고 이런 회복력이 이제는 리플이 이 지지선을 올라와 줘서 지지를 받고 움직여 준다면 이번 주는 상당히 큰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러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이 저점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이 완벽한 저점. 지금도 저점이죠. 솔직히 지금 저점이고 이제는 이 부분이 이 여기를 지지를 받고 이 지지를 받고 여기로 올라서 주면서 여기서 올라서 주고 지지받아 종가를 마무리 지면 이제 9시 이제 리셋되면서 시작하죠. 다시 시작하면 리플은 이제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종가가 중요해요. 오늘 종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종가를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움직여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리플의 향방이 가려질 수가 있다. 지금 이 종가가 마무리 잘 되면 이 박스권 다시 한번 재돌파합니다. 다시 재돌파하고 나서는 큰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거의 뭐 한 달이라면 한 달인가요? 20일 동안 22일, 23일 동안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을 만들어 왔고 이 부분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하방 압박도 받고 이렇게 내려왔으면서도 다시 한번 더 끌어올려 준 게 이 라인이고 이 라인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 됐다는 얘기죠. 이 라인만 잘 지지를 받고 움직여 줘도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큰 리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저랑 같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든 정보들을 받고 움직이셔야 되죠. 이런 정보를 자 받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정보 어떻게 받냐면 상단에 전화번호가 하나 있습니다. 자, 010-6531-7908번이에요. 여기에다가 8번입니다. 제가 8코인이죠. 이 8번 하나만 눌러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제가 먼저 문자 보내드립니다. 문자를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에요. 비중과 구간. 지금 비중과 구간 제가 이것을 매일 예를 들어드리는데 이렇게는 안 가죠. 무조건 눌리면서 갑니다. 이런 눌림목이 나오면서 가요. 이런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잘 나눠 놨고 내가 시드머니 확보를 잘 해 놨다면 현금을 확보해 놨다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관망하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관망 타이밍이고 지금은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없으신 분들 이제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요. 그러면 내 개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내 단가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옵니까? 수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없는 분들은 뭐 괜히 대출 받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한돈에서 움직이는 거고 만약에 없어도 자산 불리면 돼요. 이거 제가 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 드릴 거고 이 비중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구간도 마찬가지죠.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거죠. 매수 매도예요. 매수, 매도. 저점 매수고요. 고점 매도입니다. 저점 매수를 해야 되고 고점 매도 해야 된다. 다들 알고 계시는 거죠. 이런 부분을 타이밍을 잘 못 잡으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팔자니 더 올라갈 것 같고 안 팔자니 내려갈 것 같고 그런 마음이 항상 드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미리 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는 무조건 팔고 이때는 무조건 사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시장이 그냥 전체적으로 훅 내려왔을 때는 이때는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매도하면 손실인데 손실중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점 찍고 움직일 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단가 낮출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면 내 수익은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작업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 꼭 정보 받으시길 바라요. 이 8번 문자 보내주시면서. 자, 이 8번 문자가 힘드신 분들은 또 링크 있습니다. 지금 링크가 더 빠를 수가 있는 게 문자는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다소 늦는데 이 링크로 눌러 들어오시면 바로 다이렉트로 정보방에 들어올 수가 있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를 다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다 무료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를 사칭하면서 금전 요구한대요. 돈 요구를 한답니다. 이렇게 뭐 정보를 준다 하면서. 이거는 사기예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라고요. 무료라는 것만 꼭 알고 가셔도 절대 이런 거에 속지 않죠. 이런 거 절대 속지 마시기를 한 번 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성공주의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